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화창한 5월입니다. 봄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화사한 봄 기운을 맞으면서 야외 활동 즐기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그런데 이맘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요, 1년 중 5월에 A형 간염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톡2에서는 A형 간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소화기내과 김지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A형 간염 어떤 질환인가요? A형 간염은 말 그대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 정식을 하면서 간 세포가 파괴되면서 염증이 일어나는 그런 병입니다. 초기 장염이나 감기 정도의 증상을 보이면서 나타나서 결국은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긴 하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심한 황달이나 간부종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는 또 무서운 질환이 되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네, 이 보통 이런 전염성 질환, 바이러스성 질환들은 재채기, 기침을 그렇죠. 통해서 공기로 전염이 되기도 하고 또 혈액이 옮겨지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 A형 간염은 어떤가요? A형 간염은 분변에 오염되어 있는 이제 바이러스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염되는 일종의 이제 수인성 전염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 오염된 식수를 먹거나 오염되어 있는 음식물을 조리하신 그거를 이제 섭취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이제 A형 간염에 걸리게 됩니다. 이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A형 간염 환자 수를 월별로 집계해 본 결과 이 5월에 환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유독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형 간염은 수인성 전염병,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서 또 물을 마시면서 생기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5월. 근데 겨우내 조용히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여서 음식을 막 만들고 서로 나눠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염된 음식물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또 산도 많이 가지고 이러면 이 식수원이 오염되어 있는 약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철이 이제 봄이 시작되면서부터 주로 많이 나타났다가 겨울이 되면 조금 더 사그라드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A형 간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야외 그렇죠.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5월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데요. 그런 만큼 이 계절에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야외 활동하실 때 음식물 섭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럼 A형 간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A형 간염은 거의 초기 증상이 복통이나 가벼운 설사 또는 오심, 구토 이런 장염 증상들 그리고 이제 비슷하네요. 몸살하고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게 오한이 잠깐 느껴지는 이런 정도의 이 식욕 부진을 같이 느끼면서 이게 이제 감기 증상들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다가 좀 심해지게 되거나 아니면 심한 간염이 생기면 그때는 황달이 나타나거나 복부 팽만이 나타나는 복수가 차거나 이런 많이 심한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이 황달이나 복부팽만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내 몸이 이상하구나,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은 장염도 심하게 앓지 않으면 좀 설사하다 그렇죠. 말겠지 네. 생각하실 수 있고 감기의 경우에는 특히나 지나가면 그렇죠. 나을 거야라고 네. 생각하게 되잖아요. 좀 장염 감기와 A형 간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염 증상, 감기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특이한 것은 장염의 증상과 함께 감기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발열이나 오한이 있고 몸살기가 있는데 거기에 오심, 구토가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면 A형 간염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니까 그때는 적극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기 증상만 나타나거나 장염 증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A형 간염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하니까요. 참지 마시고 병원에 바로 방문해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염 이야기를 할 때 A형 간염 외에도 B형, C형 계속해서 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A형 간염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구로 전염이 되는 그런 수인성 전염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서 또는 체액을 통해서만 옮겨지는 질환입니다. A형 간염은 좀 많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지만 B형이나 C형 간염은 대량의 그런 발생이 나타나지 않죠. 또 한 가지 큰 차이점은
A형 간염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한 번 회복되고 나면 다시 걸리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B형이나 C형 간염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 많은 수의 환자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만성 간염이 생긴 환자들 중에서 일부에서는 간경변이나 간암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무서운 질환이죠. 이 A형 간염의 경우에는 자연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치유가 될 수 있게 그냥 지켜봐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예, 대부분 환자들이 좋아지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심한 간염이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A형 간염을 진단이 되시면 특히나 이제 오심구토가 많이 나타나면서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액이나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필요가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황달이 동반되면서 간 부전에 빠지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간 이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질환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그렇죠. 얻을 수 있는 질환인 건 맞지만 A형 간염도 똑같이 방치하면 심각한 상황까지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검사 받으시고 치료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형 간염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할 분들이 있을까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만성 간 질환이 있는 분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형이나 C형 간염 또는 간경변이 있거나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간이 이미 나빠져 있으신 분들은 이 A형 간염이 병발하게 되면 남아있는 간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와서 심한 간염이 나타나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서 잠깐 평소에 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A형 간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는 간, 평소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평소 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자가진단법 살펴봤는데요. 이 중 몇 가지가 해당이 된다면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까요? 뭐 이게 몇 가지가 해당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간 건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요?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근데 이제 꼭 이게 아니더라도 아무런 정상이 없는 질환들은 많거든요. 굉장히 진행돼서 이미 간이 기능을 많이 잃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정도는 간에 대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 몇 개가 없다고 해서 병원을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간이 안 좋아졌을 때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뭐 잘 알고 계신데요. 경련이나 가려움증 좀 생소한데 간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몸의 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이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전해질 성분들, 이제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데 주요한 작용을 하는 전해질 요소들이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간질환이 나빠지시면 그것에 의해서 저절로 막 경련을 하시는 상황이 생기죠. 자다가 이렇게 쥐나는 거 있죠. 네. 네, 그런 현상들을 주로 다리 쪽에 많이 느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려움증은 우리 몸에 있는 황달 성분이라는 게 정상적으로도 있습니다. 그 성분들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 눈이 노래지는 황달이 나타나는데 그 황달 성분이 어느 정도 이상 축적이 되면 그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황달이 없다 하더라도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또 질환이 있습니다. 간질환이 특이한 면역성 간질환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지속되신다면 그것도 역시 간에 대한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이 간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간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음주를 줄이시는 거죠. 그냥 네. 금주하셔야 되고요. 술이라는 건 가장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공인된 간독성 물질이거든요. 술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식습관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름진 음식들이 지방간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런 음식이나
과한 당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충분한 영양을 뭐 고루고루 섭취하시는 게 역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형 간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과거에는 A형 간염이라고 하면은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잘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20, 30대에게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이제 20, 30대한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좀 부진한 그 나라에서는 위생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분변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오염돼 있어. 또 아기들 때는 막 이렇게 막 주워 먹잖아요. 그죠? 흙도 주워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릴 때 대부분 감염이 되는 거예요. 유소화 때 이미 A형 간염을 앓게 되고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나서 항체를 가지고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잘 살게 되고 위생 환경이 좋은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어릴 때는 더 과보울에서 이제 좀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요.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그런 이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고 그래서 20대 이후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A형 간염의 경우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걸릴 수 있는 간염인데요. 이 A형 간염 증세가 근데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이제 대개 유소화 때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거의 증상들이 없고 단순한 감기나 장염처럼 그렇게 앓고 지나갑니다. 거의 한 뭐 10% 정도 이하에서만 이제 황달을 동반한 좀 심한 간염이 나타나는데 청장년기 이상에서 걸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황달을 동반하는 70~80% 환자들이 황달을 동반하는 심한 간염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런 중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진행하는 환자들도 생겨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보통은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청장년층들이 가장 가볍게 넘어가고 그렇죠. 유아나 뭐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도. 가장 힘들게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A형 간염은 반대네요. 우리 A형 간염이라는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이 간세포에 살긴 하지만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바이러스는 아니에요. 실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은 면역 기능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들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간세포를 자꾸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릴 때는 대개 20세 이전까지도 완전히 면역이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애들은 오히려 면역 기능이 약하면서 서서히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되는 반면에 어른이 되면 이제 그게 좀 많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른들은 심한 간염으로 증상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 더 심각하게 증세가 나타나는 만큼 더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A형 간염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 대증적 치료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약이 있는 게 아니고요. A형 간염이라는 병증 자체가 만성으로 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식욕 부진이 심하거나 오심이 심하거나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약을 쓰면서 영양 섭취를 충분히 간이 이제 재활성화가 되고 재생을 하려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쉬도록 하시는 게 주이고요. 그 중에 일부 특히나 이제 어른들에 많이 감염이 되고 나면 간에 황달을 동반한 간염도 많아지는 뿐만 아니라 급성 간부전이라고 해서 간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확률도 한 3%까지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자기는 건강하거니 하니까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간부전에 빠지는 그런 위험까지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를 받고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간에 대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아무래도 검진 이후의 간 수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간 수치 변화만으로 A형 간염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A형 간염이 걸린 상황이라면 잠복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A형 간염이 나타날 때쯤 건강검진을 하셨다. 그러면은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정상 간의 수치들이 한 40 전후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A형 간염에 급성 간염이 걸리면 뭐 수천에서 수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고 자기가 간염이 걸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사하셔도
정상으로 나올 것이고 정상으로 나오는 그 수치 또는 뭐 저번에 조금 낮았는데 이번에 좀 높았다든가 이런 정도로 가지고 A형 간염을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요즘은 항체 검사들을 좀 큰 병원들에서 하는 검진들은 대부분 A형 간염 항체 검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자기가 A형 간염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주의는 하실 수 있겠죠. 네. 요즘에는 정말 항체 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A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권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이제 100% 나는 A형 간염 걸리지 않는다라고 믿어도 되는 걸까요? 믿으셔도 됩니다. A형 간염은 2번 맞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주사를 맞고 대개 6개월에서 1년 후에 2차 접종을 하도록 권해드립니다. 2차 접종까지 하면 거의 100% 항체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평생 면역이 생기니까요. A형 간염 항체 예방 주사를 하시면 충분히 예방이 됩니다. 네. 이 지난해부터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추가가 돼서 이 영유아기 아이들은 무료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 미리미리 예방접종 시키셔야겠습니다. 이 성인의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반드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셔야 할까요? B형이나 C형 간염을 가지고 있거나 알코올 간질환 또는 간경변이 있어서 이미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예방주사를 받으셔야지 심한 간염이 병발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0대 이상인 경우에 주로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심한 간염이 나타나니까 대개 한 40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항체 보율이 한 5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수는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항체 검사를 하실 필요도 없이 예방주사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행객입니다. 여행객. 동남아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도상국 쪽으로 여행을 하실 분 예정이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항체가 없다면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고요. 대개 이제 내일 모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내일 모레 나 가는데 뭐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한 15일 전이면 1차 예방주사를 하시고 갔다 오시면 충분히 예방이 되고요. 그냥 갔다 오셔서 2차 예방을 시기에 맞춰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예방접종 이야기하면 몇 살에 맞는 게 제일 좋다, 언제 맞는 게 제일 좋다, 뭐 감기는 피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A형 간염 예방접종도 좋은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영유아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예방접종이 되니까 어릴 때 다 맞춰주시는 게 좋고 가장 빨리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예방접종입니다. A형 간염 어떤 질병이든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인성 전염병이니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걸리지 않도록 위생을 잘 유지하시는 겁니다. 뭐 화장실을 다녀왔거나 또는 식사 전후, 식사를 만들 때 이럴 때 꼭 손을 씻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접촉하는 곳에서 갔을 때는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위생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식수 그리고 이제 야산에 있는 약수 같은 거 드실 때도 좀 주의를 하셔서 되도록 끓인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예방하는 데 중요하겠고요. 뭐 그 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은 A형 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생활습관 개선과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으로 A형 간염으로부터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